국법 대상자이신 경우라면 신설법에 비해서 3과목을 덜 이수하셔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진행이 수월한 국법 대상자로 진행이 가능하신지 확인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교육전문가 곽과장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핵심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시죠.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 중반부터 평균 6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자격증을 매년 발급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업종에 종사한 지 햇수로 11년 차인데 2014년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관련해서 상담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비록 작년 기준으로는 코로나로 발급수가 적어졌는데 현직에 있는 제 입장에서 분위기를 판단해보면 예년의 수치를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망은 어떨까요?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일자리 전망을 보면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분들 같은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복지 서비스가 많이 필요해지고 사회복지 공무원 수도 5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공공복지 관련한 정부 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서 관련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취득하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전공 무관하게 2년제 이상 대학 졸업하신 학위와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분들에게 발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예를 들어 최종 학력이 고졸이신 경우에는 전공 선택 자체를 사회복지학으로 설정하셔서 지정된 과목을 학위 취득 과정 안에 함께 들이신다면 학위 받으시면 자격증 발급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게 되시는 거죠. 사회복지 자격증 알아보시면서 국법, 신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습 시간이나 이수 과목의 차이가 있다는 말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2019년 시행된 이 신법, 국법의 주요 쟁점은 내가 국법 대상자인지 신법 대상자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 이전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응시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시작해서 이수를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국법 대상자이신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과목들 중 단 한 과목이라도 2019년 12월 31일 개강하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대략 2020년 4월 초쯤 이수 완료를 하신 과목이 있다고 하셔도 국법 대상자입니다. 신법을 새로 만들어서 국법, 신법 대상자를 나눈 가장 큰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사회복지사 자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수 과목, 실습 시간도 늘어났죠. 실습도 국법 대상자의 경우는 120시간, 신법 대상자는 160시간에 더해서 세미나라는 걸 별도로 참석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미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뭐냐면 실습 기간 중에 교수진이나 같은 실습생들끼리 현장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전에 배운 이론과 실제로 실습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현행법상의 취득 방법을 알려드릴 때 필수 과목 10과목, 선택 과목 7과목을 자격 취득 이수 조건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국법 대상자이신 경우라면 10과목은 동일하지만 선택 과목에서 4과목에서 총 14과목, 즉 신설법에 비해서 3과목을 덜 이수하셔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학생분이 조금이라도 진행이 수월한 국법 대상자로 진행이 가능하신지 확인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성적 증명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혹여라도 타 전공이시지만 2년제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실 때 성적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전 사회복지학 전공이 아니라서 해당되는 과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도 성적 증명서를 필히 전달해 달라고 사정 아닌 사정을 드립니다. 이유는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대학 시절 교양 수업이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다른 전공 수업을 들으셨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국법 대상자로 진행했던 실제 사례들이 많습니다. 관련 과목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강했고 그 이후 정상 수료하신 기억이 있다면 무조건 국법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과거에 취득하셨던 학위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셔가지고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상담을 처음 받아보시는 학생분의 경우에 분명히 최종 학력을 질문받게 되실 텐데 여기서 2년제 학위가 있다는 걸 말을 했는데 성적 증명서나 관련해서 이수 과목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건 새 과목을 추가로 들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필히 과거 이수 과목들을 확인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 자체가 3학점짜리로 필수 과목에 포함되기도 할 만큼 실습은 핵심적인데요. 문제는 이 실습이 제한적인 지역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10년 넘는 경력 중에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될까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대표적인 지역이 강원도와 제주도입니다. 제가 학생분들한테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론 실습과 현장 실습이 병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이론 과목들과 동일하게 15주의 기간 안에서 이론 실습, 그러니까 세미나 및 이론 교육과 함께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인가된 현장 실습처에서 현장 실습을 함께 병행해서 두 가지가 모두 수료가 됐을 때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했고 비로소 실습을 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론 실습처와 현장 실습처는 별개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세미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이론 실습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장 실습처들은 있지만 이론 실습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있는 곳으로 학습자분들이 직접 나오셔야 하는데 주로 분포된 곳이 강원도는 서울, 경기, 제주도는 가까워도 부산 정도니까 세미나 참석은 필수여서 참석을 위해서 매번 먼 거리를 이동하셔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진행을 희망하신다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고정 댓글 링크로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상황과 지역에 맞게끔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관련한 이수 과목들을 개설한 교육기관들은 전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관들만 구분해서 큰 차이점들을 설명드릴게요. 고등교육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교육기관,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있고요. 대학교 부설이나 민영으로 설립돼서 평생교육법률 하에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강일과 교육 비용입니다. 고등교육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교 개강 시기인 3월과 9월에 개강하는 경우가 많고 평생교육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곳보다는 자유롭게 개강일을 운영합니다. 조금 오버해서 매월마다 개강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들이 생각해보면 영상 녹화된 온라인 수업보다는 실제로 강의실도 쓰고 교수님도 섭외하는 오프라인 수업이 비용이 더 드는 게 맞겠죠. 이런 측면에서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교육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평생교육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기관,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기관들에서도 이제는 대학생처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보훈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수업을 수료했을 때 보훈처의 지원 정책에 의해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처의 경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의 효력이 이수 기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속설은 낭설에 불과하다고 소신 발언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필히 자신의 환경과 교육비 지출 상황에 맞는 장학제도와 기관을 찾아서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이 어디이고 어떠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찾기 어려우신 경우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로 알려주세요. 지역이나 최종 학력, 장학 적합도 등 여러 방면으로 함께 고민하고 꼭 맞는 적합한 기관을 조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